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조금은 무겁지만 조금 가벼운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영상 하나를 만들고자 합니다. 어제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 동의 반대 청원에 대한 답변이 올라왔습니다. 기본적으로 청와대 청원 게시판은 언제부터인가 원 취지와는 다르게 그냥 여론몰이 그리고 여론 호도하는 애들 놀이터로밖에 저는 보지 않습니다. 그 와중에 오늘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또 여러 가지 흠집내기 작전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미 예상은 했지만 참 노는 수준들이 애들 소꿉놀이 하는 수준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대한민국은 해방 이후부터 쭉 이어져 왔던 전통이 있는 그런 놀이입니다. 상대방 비방하고 잘하고 있는 사람 뒤통수 치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한번 쭉 생각을 해보고 현재의 모든 상황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고자 이 영상을 만들어 봅니다. 들으시는 분들도 한번은 좌우를 떠나서 한번 생각해 보시고, 어느 누구도 한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이 또 한 시대를 살아가야 될 사람들에게 짐을 지울 수 있는 고난은 없습니다. 자, 그런 마음으로 영상을 한번 만들었고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1945년 8월 15일 해방 이후 1948년 8월 15일 정부 수립 전까지 대한민국은 극도의 혼란의 땅이었습니다. 자주 독립이 아닌 외세들의 어릿광대격으로 이루어진 해방이었기 때문에 어쩌면 혼란은 당연한 것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은 여전히 사상에 끝없는 독립전쟁 중에 있습니다. 1950년 6월 20일 북조선의 남침은 아마도 1945년 12월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에서 결정된 신탁 통치안이 김일성의 야욕에 불을 지르는데 제일 큰 작용을 했을 겁니다. 미국, 영국, 소련, 중국 4개국에 의해 결정된 한반도에 대한 5년간의 신탁 통치안, 그 기간이 끝나는 게 1950년이었습니다. 미국이 한국에 대한 관심이 빠진 틈을 타서 얼른 집어삼키고자 한 그런 김일성이었습니다. 해방 후 북쪽은 소련이, 남쪽은 미국이 그렇게 강제로 둘로 나뉘어진 한반도에서 이미 불행의 역사는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1946년 미 군정 주도하에서 김규식, 여운형의 통해 이루어진 좌우합작운동, 1947년 6월 미 군정청을 좌우합작정부라고 명명하고서 가두기 정부로 세운 미국, 그리고 1947년 7월 여운형의 암살, 그리고 시작된 모든 비극들이 대한민국 정치사입니다. 1948년 8월 15일 이승만 정부 수립 이후 그해 12월 유엔에서 정식국가로 인정을 받고 1949년 4월부터 자익 사상자들에 대한 계몽으로 출발했지만 결국은 1950년 6.25 전쟁으로 인해 극도의 정오심과 공포심을 결국 공산주의 빨갱이라는 이름에 대한 극도의 배타심을 만들어내었고, 이것은 결국 불합치 척결이라는 미명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죽인 보도연맹 학살 사건들이 6.25 이후에 있었습니다. 그렇게 대한민국 정부는 시작되었습니다. 자, 모두가 아시다시피 원래 알맹이는 없어도 형식미로서 이끌어가는 자들이 빈깡통을 요란하더라도 일단 시선 끌기에는 성공합니다. 여기 아베에 대해서 잘 소개해 주신 분이 한 분이 있습니다. 일본인에서 한국인으로 기여하신 호사카 교수라는 분의 책 내용 중에 아주 흥미로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바로 아베 총리의 저 무모하게 보이는 오경화에 대한 그 집착의 당위성에 대한 설명이라고 해야 하나, 우생학 중 혈액형에 대한 맹신을 전 세계에서 야기시켰던 독보적인 나라가 바로 일본입니다. 호사카 교수는 일본 거구 세력의 치부로서 보수로서의 정통성을 거론합니다. 마치 우리나라에서 좌파나 우파 둘 다 입에 침이 마르도록 주장하는 그런 전통성 문제처럼요. 아베 총리를 위시한 세력은 일본 보수의 정통이 아니라 비주류 또는 아류라고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일본 정치사에서 보수의 정통성을 가진 세력은 패전 이후 샌프란시스코 체제를 수용하고
전후 일본의 헌법과 체제를 구축한 세력들입니다. 이 세력들의 거두가 요시다 시게루 전 일본 수상입니다. 이들은 세계대전 패배의 굴욕을 느끼면서도 일본의 평화 헌법을 수용했고 전쟁을 포기했던 자들입니다. 일본의 군사적 무장보다는 경제 발전을 중요시하고 미국과의 관계에 역점을 두는 세력들이었습니다. 반면 일본이 침략 전쟁을 했다는 사실을 부정하고 패전 후 성립된 헌법을 개정, 일본군을 부활시켜야 한다고 추구하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바로 보수의 비주류라고 지칭되는 극우 세력들입니다. 이들은 2차 대전에서 일본이 지지 않았다면 이러한 굴욕을 당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고, 이를 대표하는 주자가 기시 노부스케 아베 총리의 외할아버지입니다. 실제로 기시 노부스케는 평화헌법 개정을 위해 자신의 정치 인생을 그다시피 했습니다. 그렇게 아베 총리는 비주류 정치인으로 시작되어서 현재 일본의 대세 정치인이 되었습니다. 마치 대한민국 문재인 정부가 비주류에서 시작되어서 현재 대세가 된 것과 일맥상통합니다. 자, 이렇게 일본과 대한민국은 참 많은 면이 닮아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부분들에서 그러한 부분, 긍정보다는 부정의 의미로서 많이 쓰여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어디로 나아갈지, 일본이 어디로 나아갈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단지 좀 더 나은 방향으로 다들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 가운데 지금 현재 일본에 슈퍼 태풍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하기스. 벌써 일본에서는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이 태풍은 1958년 아이다라는 태풍에서 일본이 1200명이 넘게 희생자를 낸 기록이 있습니다. 그 기록을 아마 갱신할지도 모르겠다라는 그런 비관적인 소식들이 벌써부터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걱정인 거는 이게 남의 일이라고 어린아이들이 그랬으면 좋겠는데 많은 어른들까지도 현재 한일 국가 간의 감정을 넘어서서 인간에 대한 기본적인 파괴를 무시하고 혐오의 발언들을 하시는 분들을 많이 봅니다. 그런 분들에게 꼭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당신이 그런 일을 당해도 당신 스스로 그런 말을 할 수 있겠는지. 큰 피해 없이 넘어가기를 바랍니다. 자, 가을 하늘이 참 맑은 요즘입니다. 그렇게 가을 하늘이 맑은데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서 여러 사람들이 여러 가지 말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가 좀 따끔한 이야기, 그런데 참 고소한 이야기를 한 게 있습니다.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 내 기억으로는 별장 접대를 받았던 차장검사는 원주가 아닌 춘천지검 차장검사였지만 윤석열은 1991년 인간이어서 그 사건 무렵에는 춘천 원주와는 연관없는 지방지검지청의 초임부장급 검사에 불과했다. 조국이 이를 무마하고 묵살해줬다는 것인가. 하여튼 재밌는 표현들을 많이 썼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조국 민정수석이 윤 총장이 만약에 접대를 받았는지 라는 그런 첩보를 받았는데도 이렇게 임명을 하는데 문제가 없었다면 이거는 조국 장관이 문제가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이고, 그리고 현재 윤 총장은 사실 무근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법적인 대처를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자, 오늘 쭉 말씀드린 것처럼 대한민국은 해방 이후 여러 사람들이 각자 자기의 옳은 바들을 주장하였고, 특히 좌우, 진보, 보수 여러 가지로 나누어지면서 내가 옳다, 그리고 나는 누구의 말을 이렇게 해왔다, 나는 이렇게 했다 하면서 전통성을 주장하고 여러 가지들을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사람은 말보다는 실천입니다. 무엇을 했는지, 무엇을 보여줬는지, 그게 그 사람의 정체성입니다. 현재 조국 법무부 장관은 자기가 예전에 했던 말이 지금의
자기를 심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사입입니다. 마찬가지로 문재인 대통령 또한 취임사에서 했던 그 3가지 약속, 그 약속들을 어느 것 하나 제대로 이루어가고 있는 게 없습니다. 평등이 어디 있으며 공평이 어디 있습니까? 자, 그런 가운데 유일하게 지금 대한민국에서 가장 화끈한 인물로 떠오르신 분이 윤석열 검찰총장입니다. 그런데 이분에 대해서 일명 문바들, 이 한심한 양반들이 머리에 치가 나도록 엄청난 일들을 벌이려고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민들은 심판을 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